안녕하세요. 이번 2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한 전자공학부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전자공학부 이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1사학번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전자공학부 조준영입니다. 전자공학부 박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에이다스와 자율주행 시스템 발표를 맡은 2조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하기 앞서 저희 목차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를 보시면 이번에 에이다스랑 자율주행 기술 두 가지를 크게 하고, 먼저 에이다스의 정의와 대표 기술을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가 모터쇼에서 본 기술과 대표 기업 간의 특출마된 기술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기술도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저희가 모터쇼에서 본 기술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면 리모컨 안 돼요? 네, 먼저 에이다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주변 상황 및 차량 상태를 인식하여 필요시 경고 또는 제어를 통해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예를 들어서 모비스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어와 인식과 그런 거를 통해서 운전자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여기서 보시면 카메라나 센서나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술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이다스의 대표 기술 중 하나에는 SCC라고 차량 거리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전방 카메라를 통해 안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DWS라고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입니다. 이것 또한 전방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하고 차선 이탈 시 경고음 또는 스티어링 진동으로 안전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FCW와 FCA가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전방의 충돌 경고와 충돌 방지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으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CW입니다. 앞에 전방 시스템 충돌 경고와 같이 후측방의 충돌 경고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LBA라고 하향등 제어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향등과 상향등 동시에 켰을 때 속된 말로 쌍라이트라고 해서 반대쪽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야간 및 저조도 환경에서 가시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것도 앞에 설명한 것처럼 상향등을 제어함으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가시거리를 높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엔 RVM 미러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후진 시에 후방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 상황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보통 후방 주차할 시에 안전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타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방금까지는 보통 대부분의 차량에서 사용되는 에이다스 시스템이었고, 이번에 모터쇼에서 새로 기술을 선보인 기업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노 삼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으로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측방 초음파 센서로 운전자의 시야에서 확보되지 않는 후방 접근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으로 전방 센서로 선행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여주고 나아가 브레이크까지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차간 거리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방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를 경보 디스플레이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오토매틱 하이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상향등, 하향등 시스템과 비슷한 건데, 전방 카메라로 마주오는 차량의 밝기를 감지하여 헤드램프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제너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상향, 하향 모두 작동시켜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램프의 전조 등의 조사각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에어백에도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여 탑승자의 자세,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에어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저속 주행 시 가상 엔진 사운드를 내어 보행자가 차량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게 쉽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토 스탑 스타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운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정차할 때마다 엔진을 정지시켜 공회전을 제한해 주므로 연료 배출과 환경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현대 제네시스에서 탑재한 기술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5단계 레벨로 표시하여 피로나 운전 패턴으로 판단되면 휴식을 유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내비게이션과 연동으로 안전 구간 및 자동으로 곡선로에서 감속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에 경고가 표시되고 경고음이 울리거나 진동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방지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차 후 후진 주차 시 후측방에 접근하는 차량에 대해 사고를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에서 새로 스마트 시스템을 중요시한 게 소나타에 많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먼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키를 이용해 따로 운전석에 앉거나 그러지 않아도 전 후진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좁은 주차 공간에서 운전자의 승하차 편의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또한 카카오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아이를 도입하여 운전자가 주행 중에 핸들에 카카오를 부르고 음성인식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어 나 덥다 이러면 음성으로 공조 제어가 가능하게 에어컨을 틀어준다든지 그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아에는 READ 시스템이라고 새로 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량의 감속, 진동, 소음 등의 환경에 대한 운전자의 생체 정보를 학습하여 실행형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직접 시연을 통해 참여해봤는데 여기 양쪽에 보이는 카메라로 저희 운전자와 보조석에 있는 동승자의 표정이나 감정을 직접 파악하여 음악을 조절해준다거나 기타 터치를 통해 목적지를 간다거나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표정을 직접 인식한 모습이고요.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단계는 크게 6단계고 0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현재는 2단계까지는 보통 상용화가 된다고 볼 수 있고 3단계도 이제 최신 동향에 부합하는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려서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PLK 테크놀로지라고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 국내 최초로 ADAS 기술인 차선 이탈 경보 기술을 현대자동차 양산에 적용시킨 기술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현재 PLK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인데 차선 이탈 경보나 전방 추돌 경고, 사각지대 감지, 보행자 인식, 표지판 인식, 신호등 인식, 차선 유지, 사각지대 감지 등이 있습니다.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카메라를 통해 앞 차량과 거리를 계산하여 미리 위험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보행자는 초록색, 차량은 파란색 이렇게 따로 감지를 해서 자율주행이 있어서도 보행자를 미리 인식하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 주시 않거나 태만한 모습을 보일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 환기를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는 대형 강업이라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술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용 롤링 시트라고 이게 커브를 돌 때 몸이 기울어지거나 그런 거를 맞춰주어 틸팅 기능으로 코너링을 개선해주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번에 SK텔레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터쇼에 갔을 때 SK텔레콤에서 가장 큰 부스를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연세대와 SKT가 공동으로 자율주행 카 쉐어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게 레이더를 통해 300m 거리의 사람이나 사물까지 다 식별해서 그걸 개발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요즘 AI가 그런 시점에서 딥러닝을 통해 실시간 신호등, 도로, 위급 상황들을 감지해서 그거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업데이트 및 서비스 플랫폼으로 도로 현황 및 위급 상황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안전한 매핑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현대 모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시연을 통해 봤는데, 자율주행에서 나아가 다양한 모드로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자율주행 모드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모드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와이드 모드는 운전자가 앉아있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넓은 화면으로 선호한 영상을 360도 방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피스 모드는 자율주행 모드 안에서 앞에 있는 책상이나 그런 걸 통해 탑승자가 사무실처럼 휴식이나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드였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모드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화나 음악, 그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할 시 숨겨져 있던 핸들이 직접 나와서 사용자가 직접 운전할 수 있고 주행에 필요한 정보가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거 현대 모비스에서도 이모션 모드라고 동승자나 주행자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램프를 돌리거나 음악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언맨드 솔루션의 위더스 차량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운전석이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차세대 대중교통으로 이번에 직접 1전시간과 2전시간 사이를 체험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는 해보지 못하긴 했는데 일단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우버사의 경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에 문제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 뉴스를 저희가 캡처해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완전 자율주행차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는데 우버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미처 자율주행차가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아직 문제가 많고 제조사의 책임인지 운전자의 책임인지 아직 확실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게 AI나 자율주행차다 보니 사람이 아닌 감정을 윤리적 의식을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